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모듈 6 inelastic torsion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inelastic이라는 건 이제 엘라스틱의 플라스틱 데포메이션이 고려된 그런 이제 변형을 우리가 공부하겠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방금 그 이야기한 대로 inelastic torsion에 있어서는 스트레스가 1딩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스트레스가 리니어로 가다가 어떤 크리티컬한 스트레인을 넘어가게 되면 1딩이 일어납니다. 이때 1딩 스트레스를 타우 Y라고 그러고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여기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잠정적으로는 elastic, perfect plastic 요 문제를 우리가 고려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처음에 모든 영역이 elastic인 경우에는 strain도 linear, stress도 linear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딩이 이제 발생하는 순간 1딩은 항상 이 실린더에서는 비틀림을 받으면 어디에서 발생이 되냐면 가장 그 바깥 쪽에서, 그지? R이 가장 큰데 바로 요즘에서 1딩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1딩이 여기가 이제 여기 타우 Y라고 썼으니까 여기 갬마 Y는 1딩이 일어날 때 스트레인, 타우 Y는 1딩 스트레스죠. 1딩 스트레스. 그럼 여기서 이제 스트레인이 1딩이 일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딩이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힘이, 포션이 점점 커지면 1딩이 이제 일어나는데 바깥에서는 계속 1딩이 나와 있고 이 1딩이 일어나는 순간에 1딩이 일어나는 요 점이 점점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그렇지만 스트레인은 우리가 이제 리니어로 계속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스트레인 라인이 이렇게 90도가 돌아가는 게 직선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가정을 해서 스트레인은 이렇게 유니폼하게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트레스가 점점 1딩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다시 말하면 트위스팅 모멘트가 점점 커지게 되면 거의 안쪽까지 들어오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상태를 우리가 fully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하고요. 이론적으로는 원래는 뭐 이렇게 마들링이 되지 않겠죠. 스트레스가 이렇게 됐다가 거의 떨어져 왔다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사실은, 그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이디얼라이제이션을 하면 이건 이제 싱글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냥 근사적으로 그냥 해석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됐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해석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고요. 모듈 6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모듈 7로 넘어가면은 뭘 할 것 같아요? 리지듀얼. 힘을 줬다가 뺐을 때 어떤 상태로 되느냐. 요 두 가지를 이번 시간에 주로 배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처음에 알아야 되는 거는 1딩이 시작하는 순간에 실린더가 또는 바가 1딩이 일어나겠죠. 1딩이 일어날 때 1딩이 일어나는 그때의 크기, 트위스팅 모멘트가 얼마냐. 우리가 이거를 지금 알아보자 하는 게 일단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성 방정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갬마고요. 여기 타우고. 이런 이제 구성 방정식인데 지금 요 바깥쪽이 1딩에 이제 도달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깥쪽 반지름을 R0라고 합시다. 반지름을 R0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미 바깥쪽의 스트레스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바깥쪽만 1딩이 이제 막 시작이 된 거고 나머지는 다 엘라스틱 레인지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여기서는 엘라스틱이에요. except R equal R0. 바깥 표면을 제외하고는 모두 엘라스틱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라스틱이라는 거는 이 스트레인도 리니어하고 우리가 스트레스도 리니어하잖아. 그렇지? 그걸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R은 스트레스는 리니어인데 바깥쪽이 타와 이거는 알고 있는 거예요. known이에요. 이미 1딩이 일어났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머티리얼 프로퍼티예요. 그죠? 주어진 머티리얼이 있으면 우리 타와이를 계산할 수 있고 이게
R0분의 R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1등이 바깥에 일어났다 하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때의 그 트위스팅 모멘트를 TY라고 하면 트위스팅 모멘트의 정의는 타우 dA 여기 dF죠, 그죠? dF 이 부분 여기 dA인데 이 면적이 dA고요. 여기가 dA고 여기에 걸리는 이 힘이 dF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의 거리가 R이잖아, R. 트위스팅 모멘트. 원점을 중심으로 한 거. 여기 5점을 중심으로 한 거가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걸 대입을 하면 DA는 R, DR, D 세이타잖아요. 그죠? 근데 엑시시메트릭이니까 요 2파이 앞으로 뽑아내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2파이 뽑아내고 0부터 R0까지 타우는 일단 그대로 씁시다. 타우에 여기 R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으니까 R제곱에 DR 그 다음에 2파이에 0부터 R0 타우 아까 여기 구해놓은 게 있네. 타우 Y에 R의 3승의 R0에 DR 이렇게 되네요. 이걸 하면 TY는 어떻게 돼요? 적분하면은 파이 오버 2에 타우의 Y에 R0의 3승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1딩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멘트예요. 트위스팅 모멘트. 재료가 주어졌다. 그다음에 반지름이 주어졌다. 그러면은 2분의 파이에 타 y에 R0 3승만큼 트위스팅을 걸면 이제 밖에 1딩이 일어나는 거죠. 오케이?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다뤘던 거는 케이스 B예요. onset of yielding 하는 케이스 우리가 다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C 같은 경우는 partially plastic인 경우 이제 그걸 우리가 다뤄야 되겠죠. 뭐 엘라스틱은 이미 했기 때문에 별로 다시 할 이유는 없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 있어서는 그 partially plastic 이제 케이스 C 요 그림이 있는 요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주어진 거는 T는 주어졌다고 보고요. T. 기본. 근데 여기 써 있지만 T는 어쨌든 TY보다 커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뭐를 구해야 되냐면은 요 RY가 unknown이에요. 어디부터 1딩이 시작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RY를 찾아야 돼. 거꾸로 얘기를 해도 돼. 내가 RY를 주어줄 때 그때 필요한 트위스팅 모멘트가 얼마냐. 이걸 우리가 알아도 되고. 오케이? either way. 지금은 이제 T를 주고요. T가 TY보다 큰 T가 있다 할 때 RY가 얼마가 되는가 이렇게 구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것도 뭐 쉬워 사실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리니하고 그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0부터 R이 RY까지는 타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타우 Y에 RY분의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R이 RY보다 각각 크면 타우는 타우 Y라는 거 아니야, 그지?
맞죠? 여기 엘라스토 퍼펙트 플라스틱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퍼펙트 플라스틱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복잡해지. 이런 거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숙제 같은 걸로 풀어보면 될 것 같고, 어려운 거는 학생들이 풀어봐야지. 쉬운 거는 내가 풀고. 자, 요거를 그냥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t는 by definition is 2π. 뭐 한 번 더 쓸까요? 아까 얘기했는데 인테그랄 df니까 tau da에 곱하기 r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까 적분하고 이렇게 나오면 결국에 2π의 0부터 r0까지 타우의 r제곱 dr 이렇게 우리가 됐어요. 그 앞에 있는 우리 식을 쓴 겁니다. 앞에 유도했던 바로 그 식을 그대로 다시 한번 썼어요. 그럼 여기 이제 영역을 둘로 나누면 된다는 거지, 간단하게. 그래서 2파이에 0부터 ry까지. ry는 요거 쓰면 되겠네요, 그죠? 타우 y에 r에 ry, r 오버 ry에 곱하기 r제곱 dr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뒤쪽은 ry부터 r0까지. 이게 타우로 일정하네요. 타우 y로. 그 다음에 r제곱 dr.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럼 뭐 계산을 쭉쭉 해 들어가면요. 이거 간단한 계산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요거는 여기 ty는요. 아까 우리 계산 요 식이 나오는 건데 ty는 아까 뭐를 썼냐면 2분의 파이에 ry에 r0 3승이라는 이거를 이용했어요. 여기 정의거든. ty의 정의라고. ty 정의가 이렇게 된다는 걸 이용하고요. 이걸 구하면은 fully plastic인 경우도 바로 풀 수가 있어. fully plastic인 경우에는 ry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그럼 이 식에다가 ry 꼴 0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바로. 우리 구했으니까. ry를 0을 넣으면 그렇게 되고 뭐 처음부터 everywhere tau equals tau y다 이렇게 놔도 되고. 그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면 fully plastic인 경우는 이제 TP라고 우리가 놓을 거예요. TP. 그러니까 for 케이스 D인데요. fully plastic state예요.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걸 다시 한번 쓰면요. T가 4 over 3에 TY에 1 minus 1 over 4 R Y cubed R0 cubed 요렇게 돼 있었어요. 아까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결과에서 from previous result에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RY를 집어넣으면은 0이 되죠. 그럼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3분의 2의 파이의 RY의 R0. 그냥 1딩 이러는 것보다 한 30% 정도 더 토션을 더 트위스팅 모멘트를 주면은 전체가 플라스틱이 된다. 그죠?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 항상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플라스틱이 발생이 돼버리면은 이게 여기는 쭉 가버리기 때문에 이 값을 더하면 여기가 이 점인지 알 수는 없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예전에 이제 이런 문제를 풀어봤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조건을 구해서 이제 구해내야지. 다른 컴패티빌리티나 이런 등등을 이용해서.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예제. 자, 예제. 이미 이제 여러분 이제 시험 오늘 준비가 돼서 엘라스토 플라스틱 이런 건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뭐 리지디아 뭐 이런 문제 나오지 않겠어요? 어? 문제 하나 알려줄까?
문제 하나 알려줘 볼게. 열을 걸었다가 많이 줘가지고 말이야. 응? 열을 많이 주지. 그럼 점점 하면 어떻게 되면 플라스틱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 아닐까? 예상 문제였어? 예상 문제였어? 복잡해지지. 예. 그러다가 이제 또 열을 빼면 또 리지듀얼이 생기고 그러지 않겠어? 그런 문제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아니 뭐 꼭 냈다는 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 안 냈다는 얘기도 아니야. 한번 그런 문제 좋은 문제 같지 않아? 자, 그 6번 해봅시다. 그래서 inelastic deformation에서 이제 토션을 다루는 이런 문제인데요. 구성 방정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거는 그 돌아가는 각도를 주었어요. 각도를 이게 돌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돌렸을 때 걸어주는 트위스팅 모멘트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항상 이 엘라스토 플라스틱에서는 처음에 뭘 체크해야 돼? 이게 엘라스틱인지 아닌지를, 엘라스틱 상태인지 아닌지를 먼저 알아야 돼. 그치?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이면 이제 그때부터 다시 풀어야 되고. 지난번에 1차원 문제에서는 똑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일단은 그 플라스틱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엘라스틱으로 가정을 하고 그냥 풀어봐. 그래서 그게 예를 들면 뭐 스트레인이 너무 크다든지 이걸 넘는다든지 또 일드 스트레스가 우리가 계산한 스트레스가 일딩을 넘는다든지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해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그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는 그리고 객관식 문제는 예전 문제를 잘 보세요. 어? 거기 뭐 비슷한 것도 같은 것도 있어요. 1번은. 그러니까 예전 문제를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주어진 P가 됐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니까 일단은 우리 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엘라스틱이라고 어스움을 해보는 거지. assume that 그냥 타우도 이 타우 i 그러니까 겜마 i보다 작다 이렇게 해보는 거지. 그러면 겜마는 r의 알파고 그 r의 dp의 dg고 그 다음에 겜마 max는 어떻게 되냐? r max의 dp의 dg고 r max는 저기 0.02에 바깥쪽이죠. 이게 여기 r max는 지금은 0.0002 여기 r max고요. 곱하기 여기가 아까 0.6도 돌고 그죠? 알파라는 거는 이 dpdg니까 이게 1.5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0.008이 나와요. 이게 겜마 y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플라스틱 데포메이션이 일어난다. 플라스틱 데포메이션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여러분이 그냥 스트레스를 구해서 해봐도 돼. 뭐 either way. 지난번에 우리 스트레스 갖고 했는데 똑같아요. 이거 이제 스트레인을 하면 또 간단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 이 경우는 이제 이 안에가 이렇게 이제 실린다 이렇게 섹션이 있으면은 지금 어떻게 돼야 되냐면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지금, 그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뭘 구해야 되냐면요. 뭘 구해야 되겠어? RY를 구해야 돼요. 여기가 어딘가 요걸 구해야 돼요. 여기 RY. 여기서 여기까지는 요거는 R0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타우면은 여기가 뭐 하여튼 일딩 스트레인이나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어 스트레인 같은 경우 우리가 리니어로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저기 이렇게 리니어로 쭉 보면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렇게 꺾이는데 스트레인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간단한 그 비례관계에 의해서 ry 대 rmax는 gamma y 대 gamma x. gamma y는 얼마냐면 0.0016이고요. 얘는 0. 아까 008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rmax는 0.0이고요. 이제 요거를 이제 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응? 이거 구해내면 계산하면 비례관계에서 ry는 0.004m 4mm. 자, 그러면은 이제 t를 구해야 되는데요. 요게 이제 결정이 되면 쉬워요. t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여기 있어요. 요식을 쓰겠습니다. 요식을. 여기 왜냐하면 지금 R0, RY를 알잖아요. 트위스팅 일딩 스트레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쓰면 되겠네요. 그죠? 뭐 이걸 써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걸 쓰겠습니다. t는 뭘 써도 상관이 없는데 이걸 씁시다. 파이 오버 타우의 y의 6분의 4 R0 3승 마이너스 RY의 3승. 이거는 t가 ty보다 클 때 우리가 이미 플러스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파이 오버 6에 75 곱하기 10의 6승 그 다음에 4에 0.02의 3승의 마이너스의 0.004의 3승의 계산하면 1.25 kN/m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만약에 뭐 이제 우리가 이제 파이프가 이렇게 클램프 돼 있죠. 클램프 돼 있어. 그 다음에 이제 GJ가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두 개가 있어. 그거를 가운데에서 어떤 부위에서 돌려요. 그러면은 한쪽에는 플라스틱이 일어날 수 있고 한쪽은 그 엘라스틱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는 완디 문제와 똑같이 해. 본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좀 다른 거는 뭐냐면 완디에서는 이렇게 완디라는 건 엑시알 문제에 있어서는 스트레스가 모두 유니폼하니까 그지? 한꺼번에 그냥 다 놓고 돼 있지만 여기는 근데 좀 복잡하지. 왜냐면 이렇게 돌리면 이게 전체 풀리 플라스틱이 될지 또는 엘라스토 플라스틱까지만 될지 이런 게 이제 좀 다른 거지. 네? 그러니까 그만큼 복잡한 게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예제를 다루진 않겠어요. 계산이 이제 좀 복잡해져. 근데 원리는 똑같아. 이해됐지? 예를 들면 바가 두 개가 있다. A라는 바, B라는 바가 단면이 다른 게 있다. 양쪽이 고정이 돼 있다. 그 다음에 트위스팅 모멘트를 걸어요. 그러면 이제 점점 걸다 보면 한쪽은 약한 쪽은 플라스틱으로 들어가겠지. 근데 이제 플라스틱으로 들어가면 다른 한쪽이 또 같이 더 걸면 언젠가는 들어갈 수 있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합이 있어. 그러면 이제 이것도 뭐 하면 되겠어요? 언로딩 하면 이제 복잡하게 되겠지. 그 대신에 이제 그 전체 글로벌하게 보는 건 똑같아. 그런데 이제 안에 스트레스 분포가 지난번 엑시얼 로드 같은 건 유니폼하게 본 거 아니야. 지금 유니폼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는 해석이 추가로 더 들어가야 돼. 전체 푸는 건 똑같은데. 전체에서 이게 엘라스틱이냐, 다음에 플라스틱으로 들어갔냐, 안 그냐, 그거 따지는 건 똑같은데, 거기다 한 스텝 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는 안 하고요. 여기 수업 시간에는. 그건 여러분 이제 풀면 되니까. 그건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니까 여러분 잘 풀 수 있을 거고. 그러나 이제 알아야 되는 건 이제 리지듀얼 스트레스를 어떻게 구하는지 하는 걸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안 해봤어. 요 스타일은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모듈 7에서는 그 리지듀얼 스트레스를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지듀얼 스트레스에서는 그 샤프트가 만약에 플라스틱 시어 스트레인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리무브를 하게 되면 당연히 리지듀얼 스트레인이 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한번 이제 풀어보는 건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룰 거는 그냥 실린더에서 그냥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힘을 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복잡한 건 뭐예요? 돌렸을 때, 이게 이제 안에 그 샤프트 안에 스트레스 스테이트가 유니폼하지 않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리니어하게 변했다가 풀리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언로딩을 하면, 만약에 풀리 플라스틱으로 갔다. 그 다음에 언로딩을 하면 거기다가 거꾸로 토르크를 구해주는 게 되잖아? 그럴 때는 그게 이제 또 리니어로 해줘야 되니까, 그럼 스트레스가 상당히 좀, 복잡하게 나오는 거. 그게 이제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R에 따른, 위치에 따른 스트레스 분포를 여러분 이제 계산해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트레스가 걸리는 관점에서는 스트레스 스트레인 관계식에서 우리가 이걸 본다면 이런 식으로 쭉 갔다가 여기서 리커버리 할 때 엘라스틱 리커버리를 한다. 요게 요 프로세스가 뭐예요? 여기 엘라스틱 프로세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언로딩이 엘라스틱 커브를 따라간다. 요게 이미 우리 여러 번 했지만 이제 그거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로딩 상태에서 언로딩 한다는 건 어떻게 하면 돼? 언로딩 한다고 생각해야 되지만 로딩을 해놓고 그 상태에서 언로딩 한다는 같은 트위스팅 모멘트를 리니어하게 걸어준다. 그 두 개를 구해서 그냥 더해주면 되지. 사실은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더해주면 돼. 근데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케이스는요. 두 가지 케이스인데 fully 플라스틱 상태에서 돌아오는 거. 그 다음에 partially 플라스틱 상태에서 돌아오는 거. 그래서 잠정적으로 자 보세요. 이 상태는 TP fully 플라스틱의 로드는 TP에 PT는 아까 3분의 4의 TY 바깥에 일딩 일어나는 게 한 30% 증가한다. 우리가 안다고 보고 머티리얼이 있으면 여기에서 그 다음에 언로딩은 뭐야? 엘라스틱이기 때문에 그냥 TP를 엘라스틱으로 걸어줬다. 어떤 방향?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두 개를 슈퍼포지션 하면 돼.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보세요. 여기가 이제 TY가 전체로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TP를 리니어 엘라스틱으로 걸어주려면 이게 리니어이기 때문에 이 TR이 TY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되지. 왜냐면 여기까지 안에가 다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렇게 리니어니까. 그러니까 타우 R은 무조건 타우 Y보다 커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 두 개를 더하면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이게 어느 게 이게 파지티브냐 어느 게 네거티브냐는 뭐 정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냥 크기만 보려고 그래요. 크기만. 그러니까 이쪽으로 온 게 뭐 만약에 절대치를 친다면 타우 y 마이너스 타우 r 마이너스 타우 y.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절대치가 타우 y가 되는 거예요. 볼을 내가 어느 쪽으로 파시브를 잡느냐. 그건 여러분이 마음대로 잡으면 돼. 근데 어쨌든 한쪽은 일로 가고 방향이 이제 다르게 이렇게 걸려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선형적으로. 왜냐하면 칸센트에다가 선형을 더하는 거니까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이제 구해 봅시다.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TP가 아까 TP가 여기에 3분의 4의 TY인데요.
타우 i r로 쓰면 3분의 2파이의 타우 i r0 3승이 됩니다. 자, 그리고 타우 r이라는 거는 그 이제 선형적으로 보는 거지, 무조건. 그러니까 선형에 대한 공식은 스트레스는 트위스팅 모멘트의 r에 j.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스트레스가 똑같아, 일반적인 거하고. 근데 요게 이제 r로 변하는 거지. 자, 그렇게 되면 타우 r이라는 거는 타우 r은 타우 r은 어디서 어디지냐면은 타우의 r 이퀄 r0. 이때 얻어지잖아. 그러니까 여기 타우 r은 아까 요 식에다가 그걸 대입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TP에 P 되고 R이 R0고 J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해보면 2파이 3의 타우 i의 R0 3승 되고요. R0고 2분의 R0 4승. 이렇게 하면 3분의 4의 타우 i. 같은 숫자가 얻으지, 여기 3분의 4. 그러면은 아까 이제 토탈 리지듀얼 r 이퀄 0에서는 아까 얼마였냐면은 그림 보세요. r 이퀄 0에서는 타우 i고 그 다음에 타우 리지듀얼 r 이퀄 r0 마이너스 타우 r 마이너스 타우 y 이렇게 되겠네, 그죠? 맞죠? 계산해 봅시다. 이게 얼마예요? 여기 3분의 4니까 마이너스 3분의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partially 플라스틱에서 언로딩 하면 좀 복잡하네. 여기에서 TEP라고 쓰는 거는 엘라스토 플라스틱의 약자로 쓴 거고요. 여기 이제 걸어져 가지고 플라스틱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엘라스틱으로 거꾸로 걸어졌다. 그러면은 당연히 타우 맥스는 이거보다 커야 됩니다. 여기 타우의 y보다 커야 되겠죠. 타우 y. 1링보다 커야 되겠죠. 타우 y.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겠죠. 한쪽은 타우 y고, 바깥쪽은 여기가 타우 맥스. 마이너스 타우 y. 이제 계산이 좀 복잡해요, 이거는. 자, 이렇게 우리가 구하면 될 거예요. 일단 계산이 복잡해. 원리는 똑같아. 한 대다 그냥 더해주면 돼. 좀 계산이 복잡하겠지. 자, 그 다음 예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예제는 Plastic torque and residual stress in hollow cylinder. hollow cylinder에서 플라스틱 토크는 어떻게 얼마나 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잔류 리지듀얼 스트레스는 어떻게 될 건가? 요거를 이제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재료는 이렇게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딩 스트레스가 84MPa, 일딩 스트레스 0.002로 주어져 있습니다. 길이가 1.5m짜리고요. 플라스틱 토르크가 얼마냐? 그 다음에 언로딩 하고 나서 리지듀얼 한 게 얼마냐? 뭐 이런 지금 문제인데요. 일단 플라스틱 토크를 먼저 구해야 되겠지. 예? 플라스틱 토크를. 플라스틱 토크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플라스틱 토크 구하는 건 되게 간단하지. 왜냐하면 everywhere 타우 y니까 그냥 적분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TP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돼? 인테그랄에 여기가 RI고요. 여기가 R0입니다. 여기 적분하면 되잖아. RI부터 바깥에까지. 그러면은 그 타우의 1딩 everywhere DA 하면 이게 DF잖아. 그지? 곱하기 R 하면 되겠네. 그지? 이거는 DA는 2파이 R dr d 세타로 볼 수 있으니까 2파이 타우 i의 인테그랄에 여기 r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r 제곱 dr 그죠? r i부터 r 제로까지 됐죠? DA는 2파이 r dr이니까 여기 2파이 빠져나오고요. 여기 r 하나 있고 여기 r 하나 있고 r 제곱. 그럼 적분하면 이제 이렇게 되고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84 하여튼 이 84 메가파스칼가 에브리웨어 다 이렇게 걸렸어. 쫙 걸렸어. 그 다음에 언로딩은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이제 그 이쪽으로 준 거에 반대 방향으로 엘라스틱 스테이트로 걸어주기는 TP인데 그냥 엘라스틱으로 가정해서 걸어주면 되잖아. 그지? 풀리. 자, 그걸 해봅시다. 그 두 번째는 언로딩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는 엘라스틱 리커버리다. 그런데 이제 걸어주는 거는 TP고요. 바깥에 걸리는 이제 맥시멈 스트레스는 시어 스트레스고요. 시어 스트레스인데 타우 R인데 이게 리니어 엘라스틱 스테이트를 유지하는 거니까 아까 타우는 뭘 쓰면 돼? TP에 R에 J 이 릴레이션을 쓰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타우 R을 구하려면 여기서 R 이꼴 R 제로를 넣으면 타우는 타우 R이 되는 거지. 그치? 이걸 대입을 하게 합시다. 그러면은 TP에 R0에 J 해서 숫자로 구해봅시다. J 이렇게 해서 TP에 R0에 J 이 식을 대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TP 아까 조금 전에 구한 게 19.24 kN이었고요. 그 다음에 0.05 그 다음에 2분의 파이에 0.00 이게 바깥과 안쪽 왜냐하면 J가 2분의 파이에 R0 4승 마이너스 RI의 4승 이렇게 되겠죠. 요거 곱하면 여기에 19.4 곱하기 이게 kN이니까 10의 3승을 해주는 게 맞겠네요. 10의 3승을 해주고요. 계산하면 104. 요건 빠지고 여기 잘못됐어요. 104.52 메가파스칼. 아까 원래 1딩은요. 타우 Y의 1딩은 84 메가파스칼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바깥쪽이 104면 여기가 선형적으로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죠? 안쪽에. 그 여기다 선형 관계식을 이용을 하면은 안쪽을 52.26이라는 거를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바깥 반지름 0.0하고 안쪽 0.025니까 반으로 줄잖아. 스트레스는 선형이니까 무조건. 원에서는. 그러니까 반으로 줄어서 52.26. 그럼 이제 두 개를 합치면 되겠지? 합치면 어떻게 돼요? 바깥쪽은 이렇게 거꾸로 나가 있고 안쪽으로는 원래 있는 거에다가 조금 줄어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계산하면 원래가 아까 84였어요. 84였는데 아까 52.26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게 31.75 메가파스칼이었고요. 얘는 원래는
84였는데 마이너스 104.52 해서 마이너스 20.52 메가파스칼. 여기서 마이너스의 의미는 부호가 반대 방향, 아파트 디렉션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미 표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어쨌든 뭐 절대치를 봐도 되겠고 뭐 either way. 그래서 여기 20.52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립니다.